최근에 지금 5월 30일 약 한 2주일 정도 전인데 정신보건법이라고 새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또는 방송 같은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꽤 있는 것처럼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보건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게 앞으로 개정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정신보건법은 작년 5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 때.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한 2주 전에 5월 30일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꽤 많은 이제 의견을 사실 드렸습니다. 행정당국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 법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김현중 국장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 이제 한번 통과된 법을 또 시행도 안 해보고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중증 정신질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위 이제 조현병 또 뭐 조울증 뭐 이런 게 이제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중증 정신질환이 아주 심한 병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꾸준히 받으면 괜찮은데 이런 질환인 경우에 가끔씩 병식이 없다든지 또 이제 자신이 어떤 현실적인 주위 환경적인 게 비현실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든지 전혀 현실하고 다르죠. 그런 걸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현실적인 생각, 행동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때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입원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의로 그냥 치료를 하러 병원에 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비현실적인 경우 또 망상이나 환청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이 치료를 받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강제 입원이죠. 비자의 입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와 관계없이 입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 강제 입원이 이제 환자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구속하는 상황이죠. 의사들 중에 합법적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본인의 그냥 치료 의사를 반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신병은 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남발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 없는 분들이 입원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강남 역에 이 화장실에서의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분도 망상에 의해서 뭐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이제 외래를 안 다니고 약물을 안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망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신문에 이제 무슨 조현병 뭐 어떤
조울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이런 심한 이제 뭐 사고를 치게 되면 이 병 이런 환자들은 다 이렇게 사고를 주로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이제 약을 안 먹고 재발한다든지 뭐 이런 심한 경우에 아주 일부에서 그런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작년도 국회를 19대 국회 통과를 했는데 당시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에 상당히 이제 저희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공청회도 한번 하질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졸속 위반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김현종 국장님 계시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을 시행에 대한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준비 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30일 날 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요. 아마 6월 29일 이후가 되면은 더 많은 혼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지만 그 장치는 사실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 입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죠.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를 구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강제 입원을 하는 과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병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1번은 뭐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경우 현재 정신보건법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법이 사실은 이렇게 강화된 걸로 보는데요. 환자 인권을 위해서 2번을 강화시켰다. 이게 이제 법을 만든 취지죠. 겉으로 드러나는 취지죠. 그런데 1번과 2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2번입니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면 당연히 입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좀 들었는데 첫 번째, 조증이라는 거는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이유 없이 이제 막 자신감 넘치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뭐 굉장히 그런 상태죠. 그게 아주 심해지면 병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과대망상 이런 게 생기죠. 본인이 대통령이다, 하느님이다, 뭐 이런 생기죠.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막 써요. 낭비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가산을 거의 탕진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은 치료를 받기 싫어해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거의 가산을 탕진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보건법은 이런 환자분을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의로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조현병 환자 중에 망상으로 뭐 좀 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병을 가지고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없는데 그런데 망상 때문에 전혀 생활을 하지 못해요. 혼자 그냥 집에서 지내고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법으로는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환자 굉장히 문제가 있죠. 술 많이 먹고 뭐 술 취했을 때는 뭐 폭력도 하고 가족들한테요. 뭐 굉장히 그런 좀 위험한 행동도 하고 하는데 술이 깨면 멀쩡하죠. 그래서 술이 깨면 내가 강제 입원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식증 환자 있죠. 먹는 걸 거부하는 사람. 자기가 체중이 별로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망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있어서 자기 몸이 뚱뚱하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키는 160cm에 몸무게는 아주 심한 사람은 뭐 25kg, 20kg 이렇게 돼서 음식을 안 먹으면 정말로 사망을 할 지경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실제로 강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둬야 됩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강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정신보건법에서 강제 입원의 기준을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좀 허술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불필요하게 강제 입원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강제 입원의 기준을 굉장히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보건법은 굉장히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의 치료의 세계적인 추세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치료를 늦게 받을수록 뇌가 점점 손상이 진행이 돼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고 빨리 조기 치료를 하고요. 지금 호주라든지 유럽 쪽의 국가에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스크리닝을 해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병식이 없다면 우리는 치료를 못하죠. 저는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과정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준이 적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기준에 맞더라도 함부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없죠. 신체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 사람은 강제로 입원을 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치매라고 해서 강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뭐 상속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형제간끼리 분란이 나서 이쪽에서 한쪽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또 일부 정신병원에서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강제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퇴원을 안 시키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법이 이제 좀 강화됐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전문의 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한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강제로 입원하는 게 믿을 수 없다. 물론 보호자 두 명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은 2주 내에 서로 다른 병원의 의사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강제 입원이 필요하구나 해서 소위 말하는 확인을 해야지만 이 강제 입원에 대한 이 소위 이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면입니다. 이 면이. 저희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현재 전국의 정신병원에 이런 평가를 해야 될 분들이 지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17만 건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 법은 3개월 만에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입원 심사를 적어도 17만 건에 곱하기 2를 하면 30만 건 이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의 입원을 돌리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다른 병원에서 와서 이걸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정신과 전문의를 다 해도 자기 병원에 있는 환자를 두고 나가서 평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력을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주 내로 법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평가를 반복합니다.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국은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면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권한을 가진 데서 와서 판단을 합니다. 바로 오면 좋겠죠. 입원하기 전에 와서 결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적어도 72시간 내로 법적인 권한을 가진 데서 와서 평가를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주 내로, 그죠? 환자는 입원을 하기 싫다 그러고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자기는 강제 입원당했다, 구속당했다고 주장하는데 2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2주 내로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없기 때문에요. 정신과 전문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2주를 기다려야 돼요. 더군다나 외국에 사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3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4주마다 서류 심사로 판단을 대부분 합니다. 여기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느냐.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법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환자 인권도 보장 못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이 법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방어 진료를 하게 돼 있고요. 또 2차 진단 전문의가 2주 내로 가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게 되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사법 입원으로 가자. 준사법 입원. 적어도 입원 의학적으로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72시간 내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어떤 기구 또는 적어도 판사에 의해서 이 의학적으로 강제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가를 해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래서 주장을 해서 빠른 시간 내로 이 현재 법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지금 굉장한 혼란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걸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내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고 해서 이제 스스로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히죠.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가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호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디 빠른 시간 내로 이 법을 다시 재개정을 해서 정말로 환자 인권도 보호를 하고 정신과에서도 의학적인 그런 판단만을 통해서 잘 진료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